자, 앞에서 우리가 경쟁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뭐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를 몇 가지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과에 대한 궁금증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원장님은 안과를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당시에는 거의 경쟁률이 거의 제일 셌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이 네. 이제 지원을 하고, 진짜 죄송하게 제가 되고 또 학생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른다. 진짜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과 피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줄은. 어떤 계기로, 어쨌든 원장님도 내가 안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는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나는 안과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인턴을 돌아본 적도 없고 학생 때 한 달 배우기 때문에 진짜 시험만 어떻게 진짜 요만큼만 해가지고 통과를 했던 사람이라서 눈에 대해서도 모르고 안과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의대를 갈지 치대를 갈지 아니면 무슨 다른 과를 갈지 모르고 고3을 보냈던 것처럼 학생도 그렇게 뭔지는 모르고 지나갔고, 인턴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과를 골라야 되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사실은 목표가 정형외과였어요. 정형외과는 인턴도 돌았었고 응급실에서 막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고, 거기에다가 고생한 만큼 또 개업도 돼서 나가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로망이 있는 과였죠. 그래서 정형외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고른다고 하면 좀 건방진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들이 조금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듯이 넓어져서 생각을 이제 와이프하고 좀 해봤죠. 그 당시에는 결혼은 안 했었을 텐데 예과 1학년 때부터 만나던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정형외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육체적으로 그 회식도 너무 많고 안과가 어떻게 했냐. 다른 과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 뭐 안 해본 과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안과가 어떻게 했냐라는 귀가 얇아요. 팔랑팔랑팔랑 합니다. 결국에는 사모님께서 그렇지. 안과를 한번 해봐라. 지금 원장님이 되돌아봤을 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랫동안 나하고 술 먹어봐서 알겠지만 술자리에서 좀 약하고, 술자리가 약한데 어떻게 인턴 점수 잘 받았냐. 그때는 열심히 먹었고 테토 느낌이 조금, 요새 테토남이라고 그러죠. 그게 조금 부족한데, 안과는 그런 거가 조금 약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근데 또 안과 선생님들이 이제 파인 안술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떻게 좀 완곡하게 표현할까? 굉장히 쪼잔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 디테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쪼잔하네. 근데 그런 거가 전공의 생활에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전공의 때는 이제 상당히 힘들었죠. 그게.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선생님들, PA?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국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과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과를 지망하는 이제 학생, 인턴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장단점이 있나요? 과가? 안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장점이 많은 과죠. 장점이 많은 과입니다. 일단은 배운 거를 바깥에 나가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간이식을 아무리 배워봐도 내가 나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원할 수는 없죠. 그렇지, 개원할 수는 없는데, 안과에서 배운 거는 우리 수술실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다. 결국 개원이 조금 자유롭다. 그렇죠. 그리고 개원이 용이하고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고, 특수과잖아요. 치과는 이제 치대가 따로 있지만 안과 특수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디서 못 건드리죠. 한 번씩 이렇게 되게 깡이 세신 그 일반인 선생님들이 안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도 하고. 시술도 어떤 선생님은 하더라고. 근데 쉽지 않은데.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너무 큰 문제를 만드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런 거가, 안과는 진짜로 이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조금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안 건드릴 거고 그런 분한테 이제 진료도 안 받으러 가기 때문에 약간 진입장벽이 높다. 그게 단점이겠네요, 그죠? 그게 단점이죠. 그게 단점이죠. 그 장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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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서 단점이야. 못 들어온다. 근데, 그러면 안과의 단점은요? 아까 얘기했던 나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수술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배우려고 해도 우리 수술은 대부분 국소 마취거든요. 옛날에는 전신 마취 수술도 많았는데 요새는 국소 마취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근데 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네? 뭐 실제적으로 이게 누가 펠로우. 수술하는지 보이지는 않겠지만 수술 CCTV 뭐 이런 거 있어서 다들 어려워지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할 때 어렵죠. 눈을 그러네. 많이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떨리고. 굉장히 길겠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왜 피부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성 질환으로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과 같은 경우는 개원을 했을 때 환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그거 과에 비하면 적지. 적지. 근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진짜 아까 재호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환자잖아. 안과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은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나이 들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생각해봐봐. 라식 할 때 말고 너 라식 했잖아. 안과 가본 적 있나? 라섹했지. 그렇긴 하네. 그러네. 유병률이 다르니까 유병률이 낮으니까. 리피트 환자가 없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한눈에 치과는 이빨이 많잖아. 눈 두 개 있는데 한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그다음 이건 끝난 눈이거든. 더 손을 댈 게 없고. 그렇지. 한계가 있지. 그러면 아무리 잠재적인 환자가 많아도 환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형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술을 보통 백내장 수술이 제일 메인이라고 보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15분 이내로 대부분 끊으시니까 하루에 한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5개씩 진짜로 해버리면 대형 병원이 한 군데 있으면 이제 그 주변 환자 쏠림도 확실히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그 주변에서 그렇지. 개원을 할 수가 없겠구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다가 개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높은데 그렇게 진입을 하려면 조금 힘든 게 있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는 이 전망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안과를 들어가면 프랙티스를 시작하는 게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수련하고 뭐 군대 다녀오고. 근데 그러면 10년 뒤를 봤을 때 물론 이건 뭐 정확한 그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보신 변화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뭐 상당히 뭐 당연히 내 말은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괜찮다. 왜냐하면 일단은 술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과고 술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과인데 이제 시대는 AI 시대 이렇게 가버리니까 우리는 술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어떤 대체가 안 된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안과는 조금 불리하다. 왜냐면 손이 떨리니까. 좋지 그 않은데? 진짜 그런 거야? 그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리고 손을 많이 떨면 진짜 수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배울 때는 고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진 분들은 큰 문제 없이 하더라고. 사실 나는 안과 선생님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본 외과 선생님들하고 안과 선생님들 비교하면 외과 사람들은 건강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과 선생님들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더라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테토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는 그렇지. 것 같아. 아니 외과를 보면 외과 이제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계통을 보면 일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왜 저녁에 술도 많이 먹고 술들을 그렇게 먹는지 힘들지, 그치? 힘들지. 마지막으로 원장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갖고 있는 여러 꿈 중에 이제 안과 의사가 이제 꿈인 사람이 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처음 안과를 선택하는 원장님한테 돌아가서 앉아봐 이렇게 해서 10분이 주어진다면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은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안과로만 국한을 해서 그러니까 안과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안과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보기에 전망이 아니면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전망은 뭐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요새 이제 보면 선생님들이 빨리 전공의도 안 하고 그냥 의사 면허증만 따고 개원을 하고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전문의가 한참 좀 하다가 요새 치대들은 또 전문의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빨리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안과가 근데 이 안과 레지던트가 확정된 분한테 하는 얘기라면 안과 레지던트가 들어간다면 저는 공부를 어떤 분야든지 조금 오래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부가 좀 짧고 지식이 짧아가지고 항상 열등감 아니면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과는 약간 특수과라서 어차피 남들이 못 건드리는데 스페셜리티를 좀 더 쌓으면 더 못 건드리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티를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간이식은 아무리 내가 세계 최고수가 돼도 하루에 한 건 이렇게 되지만 안과는 그게 아니거든. 아니, 아산에선 더해. 여튼 뭐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 배우는 시기를 갖다가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 배우고 나오시면 나중에 그게 진짜 큰 자산이 될 거다. 가급적 나오기 전에 많이 배우고 나와라 그 말씀이네요. 근데 이게 약간 대치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사람은 어쨌든 내가 자리를 잡기가 좀 유리하고 오래 있다 나오면은 이제 많이 배워서 나오는 거고 중간을 찾기가 어렵겠네. 중간 찾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 중간을 갖다 조금 빨리 나오는 쪽으로 찾아놓으니까 지금 개원 10년 차가 됐는데 계속 마음에 약간 응어리가 있는 거지. 조금 더 하고 나올 걸.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치과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이 돈을 먼저 쫓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과도 보면 뭔가 이게 아까 수술도 하나 하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백내장도 내 기준에서는 아직은 더 있다가 해도 되는 분들을 꼭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겁을 준단 말이야. 겁을 주고 그 사람을 수술을 시킨단 말이지. 내가 안 하면 딴 병에서 어차피 할 거고 이 눈은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 눈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빨리 따먹기가 되는 거지. 공부를 대학에서든 어디 큰 그 안과센터에서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왔을 때는 또 개업과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고 아까 어떤 과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의사를 할 것인지 그걸 꼭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이게 맞다. 내가 이걸 평생 하고도 내가 떳떳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안과 할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어디서 펠로우를 하고 오면 받아주실 의향이. 왜 그래?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의 이런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시는 게 아마 관심 있는 분들께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Doctor School.